자, 우리 이제 현대소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기 어렵진 않은 그런 소설이었지, 얘들아? 그치? 자, 일단 줄거리부터 보시고, 그 줄거리 내용 중요하지. 왜? 그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 잘 주고 있잖아. 자, 일단 단역 전문 배우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악역, 고독성의 졸개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그래서 촬영의 마지막 장면을 기다려야 된대. 그래서 이렇게 뭐 촬영의 마지막 장면 기다리는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단역 배우의 삶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본 내용인데, 자, 본 내용에 보면은, 뭐 이런 지점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촬영을 하러 어디 갔잖아. 자, 어디 갔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이제 서술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뭐 널따란 잔디밭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잔디밭은 이제 한여름의 푸름을 잃고 시들어 누른빛을 띠고 있었다. 또 잔디의 누른빛을 회갈색으로 바꿔가고 있었다. 자, 이런 거.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경 묘사라고 하는데, 자, 이런 배경 묘사는 당연히 분위기를 형성해 주겠지. 그치? 자, 그러면 좀 어떤 분위기냐라고 만약에 연결이 되면 이런 거 어떠니, 얘들아? 좀 생기를 잃어가고 있지, 그치? 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배경묘사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지점, 이제 그렇게 해서 무슨 그 촬영 씬이 좀 나오잖아요. 그 촬영 내용이 좀 나오다가, 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역할이 뭔지 우리 좀 전에 읽었으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 이런 거, 제가 뭐 줄이 쳐 있기도 한데요. 이런 지점. 즉, 의상이 아닌 넉마를 걸친 한 목숨당 300원짜리 포졸들을 풀베듯 베어나갔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서술이 얘들아.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베어버리는 이제 그런 씬인가 봐. 자, 근데 이런 지점에서 좀 뭐가 나온다고 해야겠니? 좀 단역 배우의 비애가 나타나지 않나요? 그쵸?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아직도 차례가 오지 않아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문장이 좀 있긴 해요. 자,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등과 달라붙어서 제 주인의 무능함을 수군거리고 있었고, 뭐 이런 거.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할래, 얘들아? 그러니까 아주 허기가지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아주 허기가진 상태다, 이런 거. 자, 지금 그런 상태에서, 옆구리도 좀 아파오고, 뭐 그렇죠. 자, 그때 이제, 음, 자기 차례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신장균에 이제 칼이 번쩍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거. 왼쪽 옆구리에 격렬한 동통을 느끼고 쓰러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얘들아 촬영이니까 정말 이렇게 큰 통증을 느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이제 그 순간, 이거는 신장균이 좀 실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통증은 참을 수 없게 지금 심해집니다. 그런데 또 어때? 촬영은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계속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죠. 그렇게 계속 통증은 무겁게 절여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에서 이제 뭐 신체의 고통이 뭐 극에 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신체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참아가고 있잖아. 그치? 그걸 지금 뭐 참을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역시나 뭐 참을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또 알 수 있고, 또 이런 지점에서 또 좀 전에도 잠깐 했던 말이지만, 이 단역배우의 비애감이 느껴지게 되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단역배우의 통증, 고통과는 전혀 무관하게 촬영은 계속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좀 진한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 좀 내려오면,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목구멍에서 죽은 사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썩는 듯한 그런 냄새.
뭐 무언가의 열기 그런 게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뭔고 같니 얘들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참다가 정말 죽음이 정말 내 앞에 와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기분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죽음이 마치 내 앞에 다 있는 듯한 이제 그러한 상태란 얘기지. 자, 그렇게 해서 어디선가 지금 300년 전의 포졸이 낯선 듯하고 뭔가 낯익은 듯한 그런 목소리로 좀 속삭이고 있는 것 같더래.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에서 좀 점점 이제 의식이 좀 혼미해져 가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음. 자, 이제 그 속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런 것들. 그 속에서, 그래도 그 의식 속에서 아내의 희뿌연 시선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의식이 혼미해져 가고 있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스스로 참아내는 그런 이유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 뭐 아내 때문이지, 그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이 끝났나 봐요. 이제 300원을 쥐어주면서 이제 이렇게 됐죠. 자, 그렇게 이제 최씨라는 인물 나오는데 중요한 인물 아닌 것 같죠, 그쵸?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뭐 고용인 관리자인가 봐요. 자, 이제 이렇게 최 씨한테 이제 300원을 줬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촬영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였잖아, 그치? 첫 번째 300원을 받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간 촬영이 있는데 갈 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는 이미 어떠니 지금 너무나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 그래도 따라 나섰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두 번째 300원을 또 손에 쥐게 되는 거죠. 음. 사실 근데 이 두 번째 일은 좀 밤을 꼬박 세워야 할 일이었는데 그게 좀 일찍 끝난 어떻게 보면 좀 재수가 좋은 뭐 그런 일이었나 봐요. 음.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 이제 버스를 타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음. 자, 이렇게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타고 앉아 있습니다. 음. 자, 그런데 이제 무언가 이 차장의 가여운 모습이 먼 풍경처럼 망막에 비춰들고 있다는 그런 흐릿한 의식분 점점점 이랬거든.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자기의 어떤 역할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지금 귀가하는 길인데, 그런데 지금 어떻단 얘기야? 정말 너무나도 아주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도 이렇게 극심하게 피로를 느끼는 그 와중에 또 뭐라 그래? 내가 그래도 주머니에 지금 차비 빼고 이렇게 590원이나 들어있다는 건 사실 좀 굉장한 재수 정도, 재수라기보다는 좀 이건 행운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가 이제 이런 지점이 있어. 한 다섯 줄 내려오면 그런 그의 의식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한 건 그가 이제 버스에서 내릴 때 오른발로 땅을 딱 내디디려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의 오른발이 맨발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그 순간이었어. 자, 그러면서 지금 내가 왜 어느 사이에 구두가 신발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른쪽 다리는 갑자기 뻣뻣해지고 있고 자, 그래서 그는 아주 불편한데 안간힘을 써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마치 죽은 사람을 전송하기 위한 그런 장의의 불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맨발은 입관 직전에 사자를 뜻한다고 했던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누구나 그래,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오른쪽 신발이 없는 걸 알게 된 그 이후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니? 좀 죽음을 떠올리죠, 그렇죠? 이렇게 좀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는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의식은 점점 떨어지고요. 지금 이렇게 신체는 무언가 좀 이상한 이제 그런 음, 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 다리가 좀 뻣뻣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또 죽음에 대한 태도가 좀 나오는데 죽음에 대한 태도가 좀 어떠니? 그래,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가는 거지라고 해가지고 죽음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좀 순응하는 그런 자세가 여기까지 보입니다. 자, 그렇게 계속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다가 자, 이게 역전되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볼게. 이렇게 해서 마치 죽음의 발과 생명의 발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뭔가 이상한 그림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에서 무언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좀 고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그 이전에 자기가 이렇게 아프고 또 신발이 어디에 또 자기가 잃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좀 떠올리는 그런 심리묘사가 나왔었잖아. 자, 그러다가, 또 그러고 보니까 구두가 신겨져 있지 않은 발, 또 신겨져 있는 발, 이걸 또 부자연스럽게 계속 움직여 걷다 보니까 좀 뭔가 하나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자기의 의식이 이제 어디로 옮겨가는 거야?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잖아. 자, 아직 구두가 신겨져 있다는 깨달음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 그렇구나. 나는 아직 그래도 신고 있는 신발이 있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신선한 감명으로 몸이 막 떨리게 됩니다. 그래, 나 아직도 살아있지? 이러면서. 그래, 나 아직 튼튼하구나. 이쪽 다리는 그래도 튼튼하구나. 자, 어떠니 얘들아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요? 태도 변화가 드러나지. 그쵸? 그래서 그 이전에는 계속 죽음을 떠올리다가 지금 이 지점에 뭐다? 의지적인 삶의 의지적인 태도가 나타났네요. 음.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떤 뭐 서술상 특징에서 좀 중요하게 선생님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뭐 계속 그러면서 왔잖아. 자, 그러다가 여기에 이렇게 나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갑자기 소설 속에 나가 나왔네. 갑자기 1인칭이다 이럴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자, 이게 뭐예요? 마치 작은 따옴표에 들어있는 듯한 자 그런 실제 작은 따옴표가 없는 것뿐이죠. 자, 우린 그래서 이런 지점을 내적 독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적 독백에는 얼마든지 3인칭인데도 이렇게 그 나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게 되잖아.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뭐 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부터 대략 한 7줄 정도인가 봐요. 끝까지구나. 아, 끝까지 전부 다 내적 독백의 형태고요. 자, 이 지점이 이제 내적 독백을 좀 연속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네요. 음, 여기서부터 바뀌는구나. 자, 그는 걸음을 빨리 했다. 자,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 여기까지. 요래. 자, 여기까지가 좀 내적 독백의 형태로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는 걸음을 빨리 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들아, 이 빨라진 걸음.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라고 하면 그냥 뭐라고 할 거야? 당연히 의지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겠지, 그치? 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쇠고기를 한 근 사자. 자, 식욕점에 불그레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떤 삶의 의지를 되찾은 그런 어떤 인물의 심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 자, 위글에 대한 설명과 답이 바로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내적 독백. 내적 독백은 수업 시간에도 말하지만 이건 읽으면서 보여야 돼, 얘들아. 음. 자, 아무튼 내적 독백이 나왔고요. 내적 독백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뭔데? 이렇게 내면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전달해 준 거잖아. 알겠죠? 음. 자, 그 다음에 36번에 이제 서사 문제인데, 보면 신장균 역을 맡은 배우는 배는 신용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는 실제로 가격당했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린 그의 심리를 봤잖아요. 그의 심리. 그가 뭐라 그랬니? 이건 틀림없어. 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는 실제로 가격당했다고 느낀 거 맞고. 그다음, 그는 매우 지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촬영 다 받아들인 거 맞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촬영에서 주연 배우가 나타나지 않아서 좀 일찍 귀가하게 됐다. 맞잖아. 그리고 이제 그의 수중에 있는 현금을 그가 좀 만족해 했니? 그렇죠. 와, 이건 행운이야. 뭐 이랬지. 음. 자, 이 지점이 있긴 있어요. 버스에 오른 그는 몇몇 승객의 시선을 좀 의식하고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이걸 언급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불편했다까지 이제 여기까지 내면 심리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 이걸 읽어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하나하나 볼까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이런 심리 묘사는 만약에 나왔다면 정말 봐줘야 돼, 얘들아. 음.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정말 없었기 때문이거든. 음. 가볼까요? 그 왼쪽에 이제 이런 거잖아. 어디지? 뭐 이런 지점. 보입니까? 그는 몇몇 승객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그것도 분명하진 않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 또한 확실하지 않다라고 해놓고 그냥 넘어갔어. 알겠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없었으니까 이제 틀렸는데 만약에 진짜 이런 어떤 심리가 나타났다 하면 정말 나타났으면 그가 이제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막 불편했다. 막 이랬으면 실제 그 부분에 당연히 선생님은 이제 읽으면서 줄을 쳤을 거란 말이지. 너무 중요하지 않아? 심리 묘사인데. 뭐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37번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질문 왔다 갔다 안 할 거니까 그냥 너희들은 좀 왔다 갔다 해 가면서 보세요. 자, 1번에 시간의 변화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괜찮니? 괜찮아. 이렇게 해서 주변에 어떤 분위기, 그 배경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여기에서 분위기를 드러낸다까지밖에 이야기를 안 했잖아.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분위기가 그 인물의 심리하고 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배경의 분위기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되니? 뭐 이런 정도? 그 괜찮지. 자, 그다음 리은 인물들에 대한 처우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서 자, 이들이 맡은 배역이 좀 보잘것없는 거다라고 말해도 괜찮겠어?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든데도 이제 배역을 막 수행하잖아. 그럼 여기에서 인물이 얼마나 절박한지 이런 거 연결할 수 있겠어? 괜찮지, 그치? 자, 이것만 왼쪽에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봐 볼게. 뭐 답이기도 하니까. 왼쪽에 없나? 없네. 음, 어딨지? 어디까지 가야 돼? 아, 여기구나. 자, 리을 봐봐. 아까 선생님 줄도 안 치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이 리을 지점이 앞뒤로 뭐였는지 한번 봐봐. 여기에서 지금 통증이 막 심해지고 있지, 그치? 그렇게 해서 지금 뭔가 고함 소리만 들리고 나무칼 부딪히는 소리가 좀 단조롭게 들리기 시작하고 촬영기에 뭔가 둔탁한 음향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목구멍에 죽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지점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 뭐 선생님 줄도 안 썼지만 그 리을 부분 뭐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의식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고통이 너무 심한데 이제 그걸 참고 있으면 이렇게 점점 자기가 순간적으로 의식이 떨어지는 듯한 이제 그런 기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지점이었잖아.
그런데 그런 지점에서 상황을 제한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인물이 막 초조하다고 해야 돼? 그런 걸? 그런 심리를? 점점 의식이 혼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초조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잘 보세요. 자, 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답은 2번이라서 지금 뭐 나와 있는데 그 1345를 좀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얘들아. 그러니까 1345와 같은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소설이라는 거잖아. 우리가 비록 이 문제를 풀 때 틀렸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이제 이 본문은 이렇게 흘러가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마저도 소설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1345 같은 그러한 표현들은 이 작품에서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좀 받아들여 보세요. 알겠죠? 자, 300원을 받으려고 이 사람 지금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의 모습이란 말이지. 음. 자, 그럼 이것은 결국 죽는 역할을 맡아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해도 돼요. 알겠죠? 어때요? 자연스러워요? 아직 아니에요? 자, 3번도. 지금 입관 직전에 사자를 떠올리면서, 그래, 우리는 조금씩 죽어가는 거지. 막 이런 얘기 했잖아. 그치? 이런 심리 묘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그냥 이런 정도야. 그는 지금 현재 삶을 좀 죽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해도 되니? 이런 거. 괜찮아? 그 다음에 이 사람 생각이 어디로 지금 흘러갔니? 아, 동시에 딱 가지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치? 처음에는 이제 아픈 발에 이렇게 자기가 거의 의식이 집중되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 걸음을 걷다 보니 이제 신발을 신은 발, 안 신은 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그 지점에 좀 삶과 죽음은 그래, 결국은 동시에 존재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도 괜찮잖아, 그치? 그러다가 그래, 우리가 사는 건 삶과 죽음이 그래, 어떻게 보면 사는 것이기도 하고, 뭐 죽어가는 것이기도 하지. 이렇게까지 생각이 온 거잖아. 그러다가 이제 정말 아프지 않은 발 이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래, 나는 아직 뭐 괜찮아. 뭐 튼튼한 발이 있구나. 뭐 이러면서 뭐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끝난 거잖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태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또 식욕점에 이거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식욕점에 불그레한 불빛 뭐 이런 거. 이런 지점은 좀 생애 감각을 좀 더 가까이 느끼게 된 거라고 해도 되니 뭐 이런 정도입니다. 얘들아. 자, 뭐 답은 2번이었으니까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죽은 사람의 냄새를 느끼고 자, 이건 뭐였어? 거의 혼미해져가지고 막 죽음이 닿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 거잖아. 그치? 그럼 이러한 그의 모습에서 삶이 끝나야 죽음이 찾아온다는 걸 드러내? 그래? 음. 삶이 끝나야? 아니잖아. 그저 죽음이 찾아온 듯한 기분이란 말이야. 자, 넘어갑시다. 자, 고전이고요. 그 고전 소설도 좀 읽어볼게요. 사실 이생규 장전은 너희가 학교에서 배웠을 법도 해요. 그쵸? 그런데 어떠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생규 장전의 그런 지식하고 이 문제 푸는 게 크게 관련은 없죠. 그죠? 소설이 좀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소설은 언제나 이렇게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알던 모르던 내가 그걸 주제를 알고 있던 아니던 충분히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 독해력이 좀 필요해요. 자, 뭐 일단 이생규 장면만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적어도 아는 사람도 얘들아 크게 이거 푸는데 뭐 관련은 없었을 거예요. 다만 좀 친숙하겠죠. 그렇지. 이생이 나오는 거야. 최씨 나오는 거야. 그치? 자, 이생 남자고 남자 주인공, 최씨 여자 주인공. 이제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자, 이생이 최 씨한테 하는 말인데 지금 뭐 이런 얘기 했어. 쭉 이런 얘기 했어. 자, 나는 이러면서 지금 자, 부모님한테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못 드린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됐다.
분명히 나를 기다리실 것인데, 아, 이걸 어찌 자식된 돌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 자, 그래서 이 지점에 좀 이 생에 우리 남자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좀 드러나는데, 자, 지금 갈등의 내용이 뭐냐 이러면 자식의 도리를 걱정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게 좀 사회적 규범이겠지. 그 시대에, 그치?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 규범과 관련하여 지금 남자 주인공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서사만 쭉 볼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생은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오더니 그 뒤부터 밤마다 최 씨를 계속 찾아왔다는 거야. 이렇게 이 아이는 이 남자 주인공은 어떤 사회적 규범에 대한 어떤 이해가 충분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도 다음 날부터 계속 밤마다 찾아왔대. 그럼 이런 지점에는 뭐가 드러나니? 그만큼 뭐가 크다. 최 씨에 대한 사랑이 크다. 이러면 되지. 음.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뭐 홍군형 나는 거잖아. 꽤 길게 얘기 나와지, 그지? 큰따옴표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 음.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좀 보면, 요런 데다가 좀 체크해 볼게. 너가, 지금 새벽에야 돌아오니? 이러면서 분명 경박한 놈들의 행식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너 누구 여자 만나고 다닐 테지? 막 이래. 뜨끔하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추측을 했어. 너무나 정확하게. 자, 추측을 하나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너 그거 걸리면 내가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고 나한테 책망한다 이러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 좀 목적으로 자신을 책망할 것에 대한 자, 염려가 좀 보이고. 자, 이제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지. 너 그 여자가 만약에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면 너 그 집안에 누를 끼치는 거야. 이러잖아. 음. 그래서 이 지점에는, 또 뭐 그 대상, 다른 여자겠죠? 그 대상에 대한,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좀 짧게. 음. 대상에게 그 피해를 끼칠 것을 또 역시나 이 지점에서 좀 염려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목적이 뭔데? 이 말의 목적. 너 가라! 이거잖아. 너 당장 영남으로 가라! 오지 마!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이 말의 목적은 혼낸 거죠. 질책하고요.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 가라! 이렇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튿날, 다음날 바로 올주로 보내졌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 이제 둘은, 헤어졌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최씨는 모르니까 이제 계속 기다리는 내용이었고, 근데 뭐 몇 달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최씨가, 엄마야, 또 노트북 상태가 좋지 않아. 또 말이 좀 빨라질 것 같네요. 자,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이 났나? 해가지고, 여기에서 자, 향아를 시켜가지고, 좀, 잘 모르니까, 지금, 병이 났나? 그래서 지금 간지 모르잖아. 이게 지금 쫓겨간지 모르잖아. 그래서 향아를 시켜서 그 이웃들한테 몰래 물어보게 했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 이웃집 사람이 뭐 말을 했다.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잘 봐. 지금 향아를 시켜서 누가? 최 씨가. 그래서 향아가 또 이렇게 이웃들한테 몰래 물어봤겠지. 그렇게 해서 다시 이웃들이 향아한테 얘기해줬고, 그래서 향아가 이제 그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향아가 뭘 했다? 정보 제공의 역할을 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 정보 제공의 역할을 했고, 이 향아를 통해서 이제 사실을 알게 됐지. 자, 선생님이 굳이 또 향아가 또 이웃들이 향아 이런 얘기 왜 했냐면, 원래 중간에서 말을 전달하는 역할은 좀 중요해, 얘들아. 자주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향아를 통해서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 최 씨가 병이 나서 누웠다, 자리에 누웠다, 이렇게 된 거잖아. 자, 이게 뭔데? 상사병이잖아. 자, 이렇게 상사병이 났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넘어가 볼게, 빠르게. 최 씨의 부모가 나옵니다. 음. 자, 이제 최 씨의 부모가 이제 대체 왜 그런지 막 물어봐도 최 씨는 아무 말도 안 해. 입 꼭 다물고 있어. 그러다가 어떤 글상자 들추어 보다가 걸리게 된 거지. 여기서 딱 걸린 거야. 응. 자, 그렇게 해서 이생이 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고, 그러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잖아. 그렇게 해서 모든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고백하게 되지. 응. 이렇게 해서 또 이 지점에 큰 따옴표가 엄청 길잖아. 이제 여기에서 시작해서 어디야? 여기에서 끝나. 보이죠? 응. 자, 이제 이거에 전부 다 이제 최 씨의 말인데, 일단은 이제 뭐 사실을 아뢰었다니까 그간에 있었던 일을 뭐 이 아이가 계속 잘못했다고만 이야기가 다 끝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런 유사한 이야기가 또 이제 꽤 많은 부분이지. 그런데 이 말을 다 듣고 나면 결국은 이 말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일단 과정을 좀 볼게. 일단 과정에는 이런 게 있어. 음, 뭐 시경의 주남편에서 어떤 노래가 있고, 또 주역에서도 어떠한 말이 있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건 인간의 정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말. 자, 뭐 이런 지점에는 인용도 좀 했고. 음.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자기의 어떤 일을 이런 식으로 풀어냈어. 음. 저는 길가에 이슬에 옷을 적셔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지점이 이제 이생과 만난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야. 이생과의 어떤 만남을 고백한 거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 줄에 이런 얘기 했잖아. 저는 그렇게, 처녀의 행실을 하고 지금 이제 부모를 속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죄가 이미 넘쳐 가문에 누를 끼친 상태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의 행실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요. 잘못된 행실을 이렇게, 음, 스스로 또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음. 자,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지금 제가 점점 나날이 그 정이 깊어만 가서 병이 더해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아무래도 귀신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저의 소원을 좀 들어주신다면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안 들어주면 나 죽는다 그러잖아. 나는 그냥 죽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가문으로 나 절대 시집 안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건 맞아. 그런데 결국 이 말의 목적은 뭐라고 해야 돼? 부모한테 설득을 하고 있는 거다. 그치? 뭐 부탁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럼 여기서 뭘 부탁하니 얘들아? 이생하고의 결혼이죠. 이생과의 어떤 결혼은 부모님한테 이제 부탁 설득하는 내용인데, 그럼 이런 지점들이 얘들아, 결국 이 우리 여자 주인공이 정말 얼마나 적극적인 성격인지도 좀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생에 대한 사랑이 진짜 크다는 것도 뭐 알려주는 거고. 자, 그래서 부모가 어때, 여기에? 중매를 갖추어서 이생의 집으로 이제 혼인을 이제 물으러 보낸 거지. 자, 이제 그렇게 해서 A에 묶여 있는데, 뭐, 묶인 A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아버지는 뭐라 그러니? 이생 아버지가. 우리 아이는 앞으로 장원급제를 할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벌써 결혼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거절했잖아, 그냥. 자, 이렇게 이생의 아버지는 거절을 했고. 자, 그래서 최씨 부인한테 이제 이런 뭐 대답을 또 듣는 거지. 자, 그대 아드님 재주가 뛰어나다는 거 잘 안다. 뭐 이러면서. 자, 좀 더 큰, 계속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더 큰 곳으로 나와야 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도 어떠니, 여기 설득하잖아. 그래도 두 가문은 합쳐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막 설득을 했어. 두 가문은 합치는 게 좋겠다. 막 이래. 자, 이제 이 말을 들은 또 이상의 아버지가 또 여기에서 또 엄청 말을 길게 하는데, 결국 이 말 뭐니? 또 이제 역시나 거절이잖아. 그런데 이 거절하고 있는 말이, 이건 좀 길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긴 그런 얘기를 해. 우리는 지금 생활이 좀 어렵고 살림이 좋지 않다.
이렇게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이렇게 한미한 선비를 사위로 삼으려 한단 말이냐. 라고 해서 거절을 하고 있는 이유를 좀 얘기해줘, 여기에. 뭐다? 가문이 좀 차이가 난다. 문벌의 차이죠. 우리는 지금 좀 형편이 안 좋다. 자, 그 집은 좀 문벌 좋고 번성한 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좀 거절하겠다. 이랬단 말이야. 자, 근데 또 여기에서 이 말을 들은 우리 최 씨 아버지 뭐라 그래? 제가 알아서 하겠다. 이러잖아. 제가 모두 알아서 하겠다. 그냥 결혼하자. 그래서 끝까지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씩 하고 나서 이제 이 이후에는 이 씨 집안에서 마음을 돌렸고 이생 불렀고 당연히 이생은 너무 좋아하겠죠. 자, 뭐 이런 스토리였다는 겁니다. 선택지 보시고 이렇게 이생은 집안에서 최 씨와의 혼인 의사를 묻자. 이거 좀 전에 마지막 줄이었거든요. 기뻐했니? 네, 기뻐했죠. 그다음 향아는 이생이 영남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최 씨한테 알린 사람 맞습니까? 맞죠? 자, 이생 부치는 자신의 가문에 비해 최 씨 가문이 한미하다고 생각했어? 그래? 이 뭐 그냥 말이 어려워서 그래 얘들아. 저 한미하다. 이거 별거 아니고요. 좀 변변치 못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왜 틀린지는 알겠죠, 그죠? 이거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자, 나머지 보세요. 최 씨는 일단은 좀 숨기다가 끝내 사실대로 고백했지. 왜 걸렸잖아. 편지 걸렸잖아. 그다음 최 씨 부친은 최 씨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중매쟁이 보낸 거 맞고요. 자, 뭐 기억부터 쭉 이렇게 또 부분으로 연결해 두었는데, 자, 보세요. 선생님은 여기 보고 있을 건데 너희는 좀 왔다 갔다 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자, 기억이 뭐야? 이거 되게 짧아. 줄친 부분. 거의 시작하는 부분에 밤마다 보이니? 밤마다 최씨 찾아갔다 뭐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밤마다 이 지점에서는 그들의 만남이 반복된다는 걸 드러내고 있고 또 그래서 이후에 아빠한테 혼나고 쫓겨나는 거 맞잖아. 알겠죠? 그다음 니은 확인해봐. 자, 니은 뭐야? 아빠의 말 속에 들어 있었는데 그 너 지금 뭐 일찍 나가가지고 뭐 새벽에야 돌아오는 거 뭐 이거. 그러니까 즉 이생이 집에 돌아오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딱 이렇게 특정해주면서 이생이 부친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일찍이 들어와야지. 자, 그다음 지금 뭔데? 지금 당장 이거야. 지금 당장 가라 이거였거든. 그럼 이 지점에서 이생 부친의 단호함을 좀 드러내는 거 맞니? 맞아. 그래서 이생과 최 씨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 맞아? 맞지?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국면 뭔데? 이별이잖아. 자, 그다음 리을 한번 확인해봐. 리을이 뭔데? 그 이후에 그 다음 최 씨는 매일 저녁 화원에서 기다렸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최 씨가 초췌해지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해야 돼요? 아니잖아. 그리고 심경번화도 아니고 그 지점에 매일 저녁 기다렸어. 자, 여기에서는 뭐가 드러난다고 해야 돼? 오히려. 매일 저녁이니까. 당연히 그 문장을 잘 보면 이제 기다린다는 그 행동을 매일 저녁 했다는 거잖아. 이 기다림의 행동을 그냥 반복했다는 거거든. 그럼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건 오히려 무엇이어야 돼? 우와, 얘는 진짜 이 생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거잖아. 아시겠죠? 그러다가 병이 났나? 이래가지고 알아봤는데 이제 여기에서 막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잖아. 뭐라고? 떠났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사병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제 41번은 뭐 간단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42번인데요. 그 42번에 일단 그 위에 보기는 좀 너희들이 읽어보세요. 그 규범적인 질서가 뭐 어떻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야기한 김에 그 마지막 줄을 한번 보세요. 그 보기의 마지막 줄. 이들은 담장의 제약에 1차적으로 수능을 해요. 이게 뭐겠어? 어쨌든 이제 헤어졌잖아, 한번.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헤어짐을 얘기하는 거지. 이별을 한 거. 자, 그런데 최 씨는 결국은 담장 내부로 들어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담장 내부로 들어가는 게 뭔데요?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마지막에 최 씨는 이제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건데, 그런데 일단 답을 보면은 답 4번이잖아. 그치? 자, 최 씨가 남녀의 사랑을 인간의 정리가 참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 했고, 또 혼기와 관련된 옛말 얘기했고, 그치? 그럼 이러한 말이 결국 어디로 마무리가 됐니? 그러니까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거였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이 말은 규범적인 질서가 구축한 담장의 외부에서 자기의 사랑을 유지하겠다는 가능성,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좀 전에 읽었던 그거하고 연결을 하면 뭐 그럴 수 있죠. 담장의 내부로 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거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지. 담장의 외부에서도 계속 자기의 사랑을 유지하겠다는 건 그들은 결혼하지 않고도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건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들은 결국 담장 내부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어쨌든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외부에서 자기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아시겠죠?